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일반기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축에 이제 중앙에 40mm, 40mm 축의 중앙에 640N의 회전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기어라고 표현했죠. 2.3kW, 1800rpm의 전동기에 직결되어 기어 감속 장치에 640N의 하중이 중앙에 걸려 있다. 축의 재료는 기계 구조형 탄소광으로 허용 전달 능력이 34.3MPa, 허용 구피 능력이 686MPa, 구핀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Km 1.7,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KT 1.3, 동쪽 효과 계수를 고려해서 푸는 문제네요.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축은 중공축으로 바깥지름 20mm 주어졌습니다. 1번에서는 상단 구핀 모멘트 ME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핀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비틀림 모멘트 동쪽 효과 계수를 고려해서 구핀 모멘트를 구하고 비틀림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죠. 축이 이와 같이 처짐이 발생을 하니까 중앙에서 최대 구핀 모멘트가 발생이 됩니다. 단순보 중앙 집중 하중으로 가정해서 중앙에서 구핀 모멘트 베어링 하중 2분의 W, 2분의 P, 640 나누기 2 해서 곱하기 40mm, 2분의 1 곱해서 구핀 모멘트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보 중앙 집중하면은 4분의 PL 이렇게 적용시켰던 표현식을 적용시키는 거고, 그리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2.3kW, 18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비틀림 모멘트가 구해지겠죠. 이때 상단 구핀 모멘트를 구하라. 구핀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해서 상단 구핀 모멘트 구하는데 구핀 모멘트 동쪽 효과 계수,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비틀림 모멘트, 상단 비틀림 모멘트 T2를 구하라. 그리고 3번에서는 중공축의 안찌름 D1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단 구핀 모멘트, 상단 비틀림 모멘트 둘 다 고려를 해야지 되겠죠. 문제상에서 허용 전달 능력, 허용 구핀 능력 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구핀 모멘트, 상단 비틀림 모멘트 둘 다 고려해서 중공축의 안찌름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구핀 모멘트 4분의 PR, 그래서 4분의 하중 P는 640N 곱하기 L, 단위는 줄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를 메타로 고쳐서 표현합니다. 80mm니까 0.08m 0.08m에서 계산해주면 뉴턴메타 줄로 표현이 됩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킬로와트 RPM 주어졌죠. 974 곱하기 9.8 n분의 H 킬로와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74 곱하기 9.8 곱하기 1800rpm 분의 2.3 킬로와트 계산해주면 뉴턴메타 줄로 구해집니다. 974000 들어가면 뉴턴 밀리미터, 9008 빠지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또는 킬로그램 포스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상단 구핀 모멘트 ME는 2분의 1에 구핀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 플러스 루트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KT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전체 제곱 해서 구해줍니다. 2분의 1에 KM 1.7 주어졌죠. 1.7 곱하기 부핀 모멘트 뉴턴 메타로 구했습니다. 플러스 루트 1.7 곱하기 부핀 모멘트 구했고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동적 효과 계수 1.3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구했고 제곱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상단 비틀림 모멘트. 상단 비틀림 모멘트는 루트 구핀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해서 구해줘야죠. 1.7 곱하기 굽힘 모멘트 구했고 제곱 플러스 KT 1.3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구했고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찌름을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상단 굽힘 모멘트 고려해서 구해주면 허용 굽힘 응력은 단면 계수 Z분의 상단 굽힘 모멘트로 들어가는 거죠. 단면 계수는 32분의 파이에 D2 3승에 1-x의 4승으로 들어갑니다. 자, x를 구해줘야 돼요. 내 외경비 x를 구해서 D1을 구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상단 굽힘 모멘트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용 굽힘 응력이 686 메가파스칼 주어졌습니다. 68.6 메가파스칼. 자,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м 제곱이죠. 뉴턴/м 제곱으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68.6 메가파스칼 뉴턴/м 제곱 이꼴 32분의 파이 곱하기 D2가 20mm 주어졌어요. 20의 3승 곱하기 1-x의 4승분의 굽힘 모멘트에 미 들어갑니다. 자, 구해 놓은 게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치죠.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3승 해주겠습니다.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줘요. 응력이 뉴턴/mm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길이의 단위는 메타를 밀리미터로 맞춰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를 구해주죠. 그럼 내 외경비 x를 구해서 이 값이 D2분의 D1이에요. 그러니까 안찌름 D1은 x 곱하기 D2로 들어갑니다. x는 구했고 위에서 구했고 곱하기 D2가 20mm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밀리미터로 D1이 결정이 됩니다. 허용 굽힘 응력을 이용해서 안찌름, 중공축의 안찌름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 전달 응력이 주어졌으니까 허용 전달 응력으로부터 또 안찌름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허용 전달 응력에서 구한 안찌름과 허용 굽힘 응력에서 구한 안찌름 계산한 값들을 비교를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값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안찌름을 구하라고 할 때는 둘 다 만족하는 값은 작은 값이 돼야 돼요. 바깥찌름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큰 값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둘 다 허용 전달 응력도 만족하고 허용 굽힘 응력도 만족하게 되는데 안찌름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작은 값을 선택을 해줘야 허용 전달 응력과 허용 굽힘 응력 둘 다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허용 굽힘 응력으로부터 안찌름 D1을 지금 구해 놓은 거고요. 자, 허용 전달 응력으로부터 좀 구해 보겠습니다. 허용 전달 응력은 극단면 계수 ZP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들어갑니다.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2 3승에 1-x 4승으로 들어가죠. 중공축이니까 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했습니다. 자, 구한 값 대입시켜야 되고요. 허용 전달 능력이 34.3 메가파스칼 뉴턴/mm 제곱으로 들어가고 16분의 파이에 20의 3승 곱하기 1-x의 4승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했습니다. 곱하기 뉴턴 메타 주울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해서 뉴턴 밀리미터로 단위를 맞춰 대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D1은 x 곱하기 D2가 됩니다. 그래서 x 값에다가 D2 20mm 대입을 해서 표현해주면 밀리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D1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D1이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문제 1번은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자로 깨끗하게 적어줘야 되고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적어줘라.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채점하는 사람이 제대로 채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간결하면서도 깨끗하게 해서 적어줘야 채점하는 사람이 잘 채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적는 것을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150rpm으로 5톤의 베어링 하중을 지지하는 엔드 저널 베어링이 있다. 엔드 저널 베어링, 끝 저널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의 종류죠. 허용 베어링 압력이 2메가파스칼이고 저널의 허용 구피 능력이 58.8메가파스칼일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찰 계수는 0.02가 주어졌습니다. 자, 1번에서는 저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저널의 지름을 구하라. 2번에서는 저널의 길이를 구하라. 그리고 3번에서는 저널의 마찰 손실 일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미끄럼 베어링입니다. 저널부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미끄럼 베어링이 들어간 거죠. 윤활이 이루어지고 베어링이 이렇게 이제 저널과 접촉을 하고 있을 때 베어링 하중 W로 표현을 해주면 이 값이 지금 5톤이 주어졌어요. 1톤은 1000kg입니다. 뉴턴으로 또는 킬로뉴턴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저널의 직경 D, 저널의 길이 L로 해서 D와 L을 계산을 해주는데 일단 이제 베어링 압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허용 구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어링 압력은 면적 D 곱하기 L 투상 단면적분의 베어링 하중으로 들어가죠. 베어링 하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L을 정리를 해보면 D 곱하기 P분의 W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피 능력 시그마 B는 구피 모멘트는 외팔보로 보고서 W 곱하기 2분의 L 취해서 구피 모멘트를 계산해 주고요. 단면계수분의 구피 모멘트 들어가는데 단면계수는 지금 직경이 D인 1입니다. 그러니까 32분의 파이 D3승이 적용이 되죠. 곱하기 구피 모멘트는 W 곱하기 2분의 L 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L 대신에 요 위에서 정리된 L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 보자고요. 구피 능력 시그마 B는 32분의 파이 D3승 단면계수분의 W 곱하기 2분의 L입니다. 2분의 L에서 L 대신에 D 곱하기 P 베어링 압력분의 W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D의 4승이 나오죠. 여기서 D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저널의 지름이 해결이 되겠죠. 구피 능력은 2메가파스칼 그대로 들어갑니다. 뉴턴/미 밀리미터 제곱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이 곱하기 D의 4승 곱하기 2배의 D 곱하기 D의 3승 D의 4승 뽑았습니다. 곱하기 지금 구피 능력이 허용 구피 능력이 들어가야죠. 시그마 B는 허용 구피 능력이니까 2메가파스칼이 아니라 58.8메가파스칼이 들어가야 돼요. 58.8메가파스칼. 그리고 베어링 압력이 2메가파스칼 들어가야죠. 파이 D4승의 2배의 P 베어링 압력 2메가파스칼 들어갑니다. 32 곱하기 W 5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킬로그램 곱하기 9.8 곱해서 뉴턴 허용 구피 능력이 뉴턴/미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은 뉴턴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곱. 여기서 이제 D를 계산해 주죠. D를 계산해 주면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널의 지름이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 2번. 저널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널의 길이는 위에서 정리했던 L 이꼴 D 곱하기 베어링 압력분의 베어링 하중으로 해서 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널의 지름은 구했고 1번에서 곱하기 베어링 압력 2메가파스칼 뉴턴/미 밀리미터 제곱 분의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쳤고요. 곱하기 9.8에서 뉴턴으로 고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밀리미터. 저널의 길이 밀리미터로 구했습니다. 정수로 하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실수로 답을 적어주는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게 통상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수검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수검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수검자 유의사항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줘야 맞게 채점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을 봅니다. 마찰, 전월의 마찰 손실 일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킬로와트로 뮤 W 곱하기 V로 계산해 주는 거죠. 뮤 W 곱하기 V로 계산해 줍니다. 뮤 W는 마찰력. 마찰력.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축이 회전을 하니까는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W 곱하기 마찰계수 Q에서 마찰력의 회전속도를 곱해 줘야 됩니다. 뮤 W 곱하기 회전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 n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d는 전월의 직경, n은 베어링의 즉 그 축의 회전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150rpm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계수 0.02 곱하기 W 5톤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포스 9.8 곱해주면 뉴턴으로 들어갔고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전월의 직경은 밀리미터로 대입합니다. 전월의 직경은 밀리미터로 대입하고요. 곱하기 회전수가 150rpm 네, 들어가죠. 150rpm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뉴턴 메타 퍼 세크로 표현된 거니까 와트가 되는 것이죠. 킬로와트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놓으면 킬로와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로 구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킬로와트로 계산하려면 5톤을 킬로그램 고칠 때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이제 5 곱하기 9.8로 바로 들어가서 킬로 뉴턴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킬로 뉴턴으로 들어가면 킬로와트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는 메타 퍼 세크로 구해주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제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102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도 있죠. 102로 나눠서 계산할 때는 W가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이니까 9.8 빠지면 돼요. 9.8 빠지고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속도 메타 퍼 세크 그럼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니까 나누기 102를 해주면 바로 킬로와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9.8 빠지고 나누기 102 해주면 킬로와트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